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손예진 씨. 저는 39이라는 드라마를 최근까지 찍었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동안 이제 손예진 씨랑 함께 연기했던 분들도 여기 좀 많이 출연했어요. 고수 씨도 있고, 네. 차태현 씨도 있고, 정우성 씨도 계셨고, 네. 조승우 씨도 계시고. 조승우 씨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땠습니까, 조승우 씨?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승우 씨가 이거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 들었으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앞자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위.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저 솔직히 제가 마흔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진짜요.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봤지. 내가 마흔이 되고 쉰이 된다라는 거를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아,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지 않아요? 완전 공감 가요. 그래서 지금도 제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이게 찐이에요. 나는 진짜 나도 마흔은 내 인생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죠? 나이. 계획에 전혀. 근데 내가 50이 됐네. 지금 그러네요. 50이에요. 50이에요. 맞아요. 50 하나. 그때 아까 손예진 씨는 좀 그랬잖아요. 빨리 좀 30대가 되고 싶다. 왜 30대가 좀 되고 싶었는지. 저는 20대 때는 되게 뭔가 불안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이가 다 30대 중반 이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나이가 돼서 되게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30대가 되고 싶어요. 네. 이말년 씨는 좀 어땠습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게임 하느라. 그래서 시간 지나가니까 40이더라고요. 생각 좀 할 걸. 계속 그 가상세계에 있다가 나오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너무 일찍 했네요, 제가. 메타버스. 망했어요. 손예진 씨의 39은 이 작품으로 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당시 21.7%로 TVN 드라마 시청률 1위. 와. TVN이네요. 여기 TVN이죠. 네. 21.7%면은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거의 한 40% 넘는 시청률이에요. 맞아요. 이 당시 해외에서 인기도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사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으로 포브스에서는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선정. 네. 와. 나의 한 뼘보다 작은 꽃에 좀 뭐 이런 그 인기 찍으면서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네, 들렸는데요. 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분이 한번 좀 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네.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 해외도. 해외도 버전도. 해외도 내가 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This is the most wonderful 2 weeks of the year. 사랑의 불시착을 찍었을 때 이제 북한에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게 좀 리얼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 안 하시고.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 근데 그때 뭐 노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 그래도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한 듯 하는. 그러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 기본은 했어요. 네, 네.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손예진 그러니까-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 손예진 씨는 어때요?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의 그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모니터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혼자 하고요. 사실 그것도 좀 부끄럽고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경우들이 왜 특선으로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찍었던 옛날 것들. 전 안 봐요. 아 자리일까요? 돌려요 막. 아 사실 저는 그 가장 민망할 때가 뭐 요즘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광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엊그저께 그 주민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특유의 표정이시죠? 예. 아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이거는 노홍철이지. 이건 노홍철이지. 아 정말. 참. 원래 배우가 꿈이셨습니까, 인 씨는?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나요?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땐 또 막 사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 인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 예쁘게 생긴 건 뭘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게 나다. 예쁘다는 의미는 뭐지? 그게 나다.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눈 앞에 내 스스로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다. 예쁘다는 게 뭐지? 이런 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는 밤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손예진 씨 하면은 사실 그 CF 이 음료 CF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손예진 씨가 사실 알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 이온 음료다 그 당시에. 예, 너무 그 광고하고 손예진 씨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손예진 씨 때문에 이 광고도 좀 유명해졌어요. 이 음료 회사에서 2년 연속 재계약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손예진 씨가 최초로 재계약한 모델이라고. 네. 이 당시 좀 캐스팅할 때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 이건 오디션을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포카리스웨트라는 얘기하셨으니까 하셔도 돼요. 이제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우와 되게 좋은 그 광고잖아요. 예. 컨셉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제 대선배님들이 항상 거쳐가셨던 맞아요. 그리스랑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서 찍었구나. 실제로 그리스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풍경도 너무 예뻤고. 산토리니인가요, 거기 그죠? 네, 예. 미코노스 산토리니에서 이제 찍었거든요. 클래식 여름 향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게 이제 21세기 클래식 멜로의 주역으로 불렸는데 한국 멜로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레전드 씬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그 씬이 떠올라요. 비 오는 빗길을 진짜 그 씬은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없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제 포장마차 고백신.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Luciérnaga curiosa que verá quieres 정말 이게 이제 이 장면 하나로 손예진은 한국 영화사에서 자기 할 일을 마쳤다라는. 그러니까 요 두 씬만 가지고도 한국 영화 역사에 손예진은 자기 할 일을 마쳤다. 이 영화가 되게 예전 거잖아요. 그렇죠. 꽤 됐죠. 15년 전? 막 이렇게 벌써 그랬네요. 됐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네. 패러디 해주시니까 저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눈물 연기예요.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을 건데. 내가 다신 다 기억해 줄게. 손예진 씨가 울면 따라 울게 돼. 왠지 모르게. 이게 왜냐하면은 우는 걸 너무 예쁘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울어도 좀 예쁠 저러지 것 않을까?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돼요. 저러지 않을까? 근데 어. 보통은 흉하거든요. 저렇게 안 돼요. 보통은 흉해요. 이게 멜로 연기를 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멜로 연기, 뭐 코믹 연기, 뭐 호러 연기. 사실 이게 딱히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코믹 연기를 잘하는 분이 멜로도 잘하고, 멜로를 잘하는 분들이 액션도 잘하고. 근데 저의 멜로 연기를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네, 20대 때 했던 특히나 그런 멜로 연기들을 아직까지도 뭔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멜로의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뒤늦게 드는 거죠. 사실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청순한 느낌의 스타 1위로 꼽힐 정도로 이 국민 첫사랑.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리액션하기도 좀 약간 부끄럽거나 좀 쑥스러울 때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뭐 해주실 때 뭐 그냥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또 제 나이에 맞는 나중에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 주시겠죠. 그런 네. 것도 좋다. 뭐 아니, 손예진 씨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의 첫사랑. 지금 그렇죠. 잠깐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그러면 세게 나왔나 보자. 살며시 웃어봅니다. 예, 은근 좀 그 촬영장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이 개 사진을 왜 갖고 온 거야? 이것도 개그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 더 웃긴 게 아니 그 왜 김명민 씨 넥타이를 근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이거 합성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정말 즉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예진 씨가 그렇게 한 것도 웃긴데 김명민 씨 표정이 진짜 예. 뭐지? 얘?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거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데뷔 후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출연작만 30편이 넘는다고. 그래서 별명도 소예진이라고. 네, 20년 했는데 30편 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이 한 거지? 아니 한 해도 안 쉬었어요. 네, 한 해도 안 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뭔가 또 여배우로서 이렇게 여배우 영화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짊어진 건 없는데 저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쉬고 싶은데도 예. 막상 좋은 시나리오 읽어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뭔지 되니까 알겠어.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 음. 아니 그 한 인터뷰에서 촬영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면 마치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나 뭐 감정씬 찍기 전에는 이제 혼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 연습할 수도 없고 특히나 감정씬 같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인 되게 라이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진짜 씻으면서도 되게 경건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번 씬 잘 할 수 있게 이제 뭐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링 위에 오르는 권투 맞아요. 선수처럼 현장을 이렇게 가서 최선을 다하죠. 네. 그 나름의 우리는 이게 큰 전쟁의 전투를 맞아요, 치른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 듣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녹화들이 있어요. 뭔가 이거 조금 잘 돼야 되고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감정 씬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더 중요한 중요한 씬들. 예, 그러면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예. 유퀴즈 녹화는 그냥 빵 먹다가 그냥 그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편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까까지 저랑 수다 떨다가 들어오셨잖아. 작품들 속에서 항상 감정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촬영 한 며칠 전부터 혼자 한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동네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 막상 현장 갔는데 이 감정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직업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외롭거든요. 카메라가 켜지고 난 도망가고 싶은데 또 멋지게 해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할 말이 많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었고 운 좋게도 이렇게 데뷔작도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고 20년이란 시간이 지금 눈 깜짝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대 때 시작해서 40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보단 이 작품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하는 연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제가 나아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힘들기는 해요. 작품 할 때.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나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를 또 채워야 되고 신인 때는 정말 연기하기도 급급했던 것 같고 결과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보고 극장을 찾거나 드라마를 보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프레셔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봉 앞두고 한 달 못 자요. 내가 안 잔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고 잘 잔다고 해서 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같이 연기했던 뭐 배우들 고생했던 스태프분들 생각하면 이제 너무 떨리고 걱정되고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형수님이자 우리 MJ이자 그렇습니다. 민정 씨자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도 내 이름은 하재경. 오늘부로 네 약혼자님 되신다. 하재경! 너 끝까지 좋은 이미지 못 남긴다. 이 양아치 새끼. 갑자기 속이 너무 미식거려. 국민 여신에서 거침없는 털털함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준 배우 이민정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년 만인 것 한 같아요. 11년, 10년 만이죠? 네. 거의 런닝맨, 그다음에 해피투게더가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아기 키우고. 예. 알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 약간의 천장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그 눈빛과 일도 하면서. 하시면서 민정 씨도 오늘 사실 홍보 이슈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흔쾌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이민정 씨 댓글을 보고 얼굴은 정순한데 말투는 동네 형이다. 회사 부장님 말투인 줄. 나도 댓글 좀 달아달라며 이게 팬 여러분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지금.
뭐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민정 씨 이제 모피 사랑은 그만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거듭나시기. 페이크 퍼인디오 나오죠. 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또 그 예. 페이크 포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예. 두 번째 너무 이뻐요 하면서 웅성웅성 뭐야 하면서 요런 아, 이모티콘을 요런 걸 쫙 했어요. 그랬더니 꾸며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민재 씨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센스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예. 이거는 손담비 씨가 설날에 모두들 즐거운 설하고 본인이 이제 설날에 운동하는 모습을 올리셨어요. 올렸어요. 이민재 씨가 이거 보면 맘 편히 떡국 들어가겠니?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너무 막 진짜 맞는 얘기다. 지금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다. 다음은 이제 손예진 씨가 봄. 아, 난 이게 제일 웃겼어요. 네. 이민정 씨가 머리에 분갈이 해야겠네. 저는 이게 제일 뜬금없었어요. 예. 아니 머리에 화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이거를 쓰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예. 이건 뭐라고 쓰신 거예요? 아 이게 분부름은 아 뭐예요? 이게 붐붐붐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게 붐붐붐. 있어요. 이게 아. 좋은 일이 있어요. 예. 붐붐붐 붐부르붐붐 이래. 근데 사실 이거를 아무도 이 억양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웃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세요? 이 붐붐붐 이거 아세요? 아 그래서 이거 그런 그 환호. 친구들 사이에 아는. 네. 붐붐붐 붐부르붐붐 이래. 아니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 SNS에서도 이제 병원리 점단 스나이퍼로 커피차가 팬분들께 왔죠. 그렇죠. 거기에 표정 귀척 이렇게. 네. 이거 본인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귀척이 뭐라고? 귀척이 뭐야? 세대 차이. 아 귀여운 귀척을 척. 몰라요? 네. 아 진짜. 네. On my way to the 대중 필름 어워즈. 그러니까 대중상 네. 영화제 이제 가는 길에. 그렇죠. 네. 셀카 연습이 필요할 때. 아니 근데 셀카를 좀 못 찍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정직하게 늘 무슨 증명사진처럼 딱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좀 어르신들은 그런 강박이 또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이거 뭐 고맙고 반갑다 친구들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단체 사진인데 올렸어요? 여기 보면 이병헌 씨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맞아요, 딱 맞아요. 이병헌 씨가 가운데 보여요? 네. 이민재 씨가 흑백 졸업사진 존대할게. 아니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흑백 TV를 봤던 세대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자꾸 놀리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놀랬어요. 앞으로 존대할게요. 이런 정말 그런 느낌으로? 네, 진짜 이게 거기 공경할게요. 연기가 들어가니까 더 뭔가 느낌이 확 오네요. 뭐 공경할게요. 네. 제가 너무 막한 것 같아서 이때까지. 아니 그 이제 손예진 씨가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유퀴즈 출연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민정 씨도 좀 어렸을 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진짜 귀엽고 막 사람들이 막 오면 막 이러니까 막 엄마한테 엄마 우리 저쪽으로 가자 사람들 또 와 막 이렇게 했었다고 해서 엄마가 진짜 꼴보기 싫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쁘다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 와. 근데 이게 민정 씨가 이게 저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이민정 씨 캐스팅하려는 연예기획사가 좀 줄을 섰었다고. 그냥 그 학교 앞에 그런 연예 기획사분들이 명함 네, 네. 주려고 그 많이 당시에. 계셨었어요. 예. 제가 20살 때 사진을 봤거든요. 사실 제 친구 때문에. 아. 황지성 씨가 동기 예.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맞아, 이제 맞아. 단체 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유독 한 분이 눈에 띄시길래 그 민정 씨구나. 민정이 누나라고. 네, 근데 제가 재성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어? 했더니 그 당시에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아 그래. 아, 네. 재성이 괜찮은 놈이네. 아이고 너무 쓰면 안 네. 돼. 굉장히 성격도 좋고 아이, 뭐. 나이스하고. 예. 아,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 배우나 뭐 이렇게 연예계 진출이 꿈이 아니셨어요? 이제 처음에 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사실 그때는 연출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극을 해야지 저희는 학점을 받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연극이 그리고 되게 재밌다는 걸 느끼고 막 무대에 또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연극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저희 아빠의 권유는 네가 만약에 그런 거에 뜻이 있다면 대학을 가서 20살 넘어서 네가 관심 있으면 그때 해봐라. 그때 해봐라.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감사한 게 초중고를 다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이게 너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데뷔가 늦어서 좀 25, 6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데뷔가 좀 늦은. 네, 많이 늦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서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 너는 나이가 너무 많네. 이래서 좀 캐스팅도 뭐 한 3년 정도는 그냥 왜 나는 왜 땅 하고 주인공 같은 거 못하지 했는데 사실은 역할을 처음부터 큰 거를 맡지 않았던 게 사실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12월 31일 날에서 1월 1일 날 넘어갈 때 좋은 역할이었는데 이제 배우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가고 온 적도 있었어요. 전건 대사를 전 다 외웠고 내가 내일 주인공으로 옷까지 다 맞췄는데 되게 상처죠. 지금도 사실 그때 생각하면 되게 상처가 되게 컸었어요,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내 옷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이렇게 데뷔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저를 모르는 시간은 되게 길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 나오면서 그죠? 이제 네, 그 꽃보다 남자가 그때 시청률이 34%를 찍을 때 제가 등장을 했어가지고 진짜 그때 네. 뭐야 누구야? 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나온 다음 날 다 알더라고요. 야. 좋은 말 할 때 이 지갑 돌려주시지. 나 재경, 하재경. 그때 진짜 거의 여신처럼 맞아요, 등장했어요. 맞아요. 딱 밖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야. 하루아침에 딱 아 진짜 신기하다 그랬었어요. 아니 그 진짜 이게 당시 이민정 씨가 했던 칼단발이 많은 분들이 그 헤어스타일을 또 그때 당시 따라하기도 굉장히 했었고. 유행이었어요. 근데 꽃보다 남자는 정말 만화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실제 만화였는데 대사들이 야, 우동 먹고 싶은데 일본 갔다 올래 낮에? 뭐 이런 거잖아. 비행기 바뀌었네. 오늘부터 2학년 비반 금지한되는 이 구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이제부터 넌 내가 길들일 거야. 그리고 저는 그 F4보다 더 부자인 애로 나와요. 맞아. 거기서. 맞아요. 네, 근데 왜 나는 걸어 다니냐? 왜 나는 차가 없냐? 내가 감독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싫은 거야. 걸어 다니고 싶은 거야. 계속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고. 네, 수행원은 쫓아다녔는데 나 이딴 거 질색인 거 몰라? 내가 알아서 갈게. 야! 여기서 알바하는구나. 재밌겠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너 더 부자여서 질렸어 그런 게. 완전 초월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어서 옷도 막 입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좀 어떻습니까? 부부가 이제 둘 다 배우면 좋은 점이 많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어볼 수 있는 선배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멋있죠. 저는 뭐 멋있는 것도 많이 보고 뭐 사실은 같이 살면 안 멋있는 것도 많이 보지만 아 그렇죠. 저는 네. 우리끼리 봤을 때 이 중저음의 그 목소리와 네. 이 느낌이 이게 남자인 남자가 봐도 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시니까. 약간 멋있잖아요. 네. 중저음에.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어떨까. 네, 같이 있을 땐 중저음보다는 조금 고음도 많이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정말 성격이 저는 조금 이렇게 하면 좀 해버리고 잃어버려요. 저는 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와! 이러고 딱 그냥 시원하게. 예. 그러고 나는 그냥 이러는데 오빠는 약간 때려 맞는 스타일, 약간 참는 스타일이죠. 때려 맞는 내 말에 맞고 뭔지 알겠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되게 착하고 순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은정아 승질 좀 죽여 이러는 너무 세게 그렇게 다 어른들이 있는 막 하고 저는 다 풀었어요. 저는 다 해맑고 거기 그쪽은 약간 막 이거 저 병원이 형 한번 모시면 좋겠네. 어떻게 조금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래도 전 또 그 다음에 풀고 나서는 굉장히 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맞아요. 왜냐면 저는 뭐 쌓인 게 없으니까.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네, 막 이러고 그쪽은 좀 약간 힘들어하고. 이민정 씨는 준우 군에게 무슨 말을 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사랑해 뭐 이런 좀 스윗한 말을 많이 했으면 지금은 이렇게 귀를 마치 닫고 있는 것처럼 준우야 이러면 한 번 불러서 내 엄마 하는 애기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이거는 어디에서 봤는데 남자는 스킨십을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안 듣는데요. 애기도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거나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편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 다 그러실걸요? 갑자기 우리 남자분들만 웃네요. 마주보고 손이나 어깨를 잡고. 무조건. 네. 무조건 일단 잡아놓고. 그럼 반대로 좀 자주 듣는 말 있어요? 너 내가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많이 까먹으니까. 너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 해줬어? 뭐 안 주문해줬어? 뭐 했어? 이런 거. 예. 이민정 씨 별명이 집밥 이 선생이라고 할 정도로 또 요리에 또 굉장히 또. 예. 뭐 제일 좀 잘하세요? 갈비찜? 갈비찜.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전수해 주신 건데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두 번째 먹을 때 또 느끼할 수 있다면 신김치를 추가해서 이제 김치갈비찜으로. 맛있겠다. 근데 침이 확 왔어. 확. 진짜. 그거 맛있겠어요. 네. 그거 맛있을 것 같아요. 신김치 국물 조금만 넣어주면 뭐 별다른 거 추가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어요.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SNS에 남긴다면 어느 순간이며 어떤 댓글을 남기고 싶으신지.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했던 순간. 엄마. 네. 어떤 그렇게 짧은. 네, 근데 그걸 왜 처음에 그냥 할 줄 모르니까 놓치잖아요. 네네. 그 순간을 만약에 찍어놨다면 그 순간 댓글은 뭐라고? 그래 내가 네 엄마다. 그래, 내가 네 애미다. 네. MJ, 이제 내가 네 애미다. 사실은 되게 감동적인 거였는데. 굉장히 나이스하시네요. 아니요, 빵 터졌어요. 네.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러블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우리 박보영 씨. 반갑습니다. 예. 뽀블리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기를 하지만 오늘은 일기를 열심히 써서 유퀴즈에 나오게 된 박보영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그렇죠, 나오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보영 씨가 유퀴즈를 그래도 또 이렇게 즐겨 보신다고. 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만약에 본방을 못하면 좀 아껴뒀다가 네. 이게 이제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좀 많았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그 클립을 따로 좀 봐요. 모아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라미 작가님도 만나셨다고. 아니 굉장히 좀. 아니 뭐 예? 아니 제가 방송을 보다가 저분을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한번 만나가지고 혹시 어떤 게 필요하신지. 근데 저희 직원분들은 가끔 저한테 유퀴즈 끊으라고. 아 진짜 유퀴즈를 제가 좋아해 전화를 주시는 저 보고 그때 막 신부님 막 그 예, 식당 예. 하시는 분 네네. 나 지금 저기로 가야 되고 막 여기서 해야 되고 나 지금 너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친구들이 언니 그만 보세요. 유퀴즈 그만 보세요. 뭐만 하면은 저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고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시니까. 아니 그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제 오늘 너의 일기장 특집인데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이게요. 네, 근데 막 안 쓸 때는 엄청 안 쓰기도 해요. 그래요? 네, 매일 이게 언제부터 일기를 쓰셨습니까? 제가 아마 데뷔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일기를 쓰게 된 계기가 그 인터뷰를 작품 끝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바로 하는데 영화는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개봉할 즈음에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자님들이 저한테 에피소드 새로운 없었냐? 에피소드 더 알려주세요라고 맞아. 하던지 아니면은 쥐어 짜내가지고 몇 개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면 좀 지어내거나. 네, 그러면 지어내면 저는 쪽은 신뢰가 된다면 저는 쪽은 약간 예. 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MSG. 네, MSG. 예.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가끔 그거는 어제 기사에서 봤다. 아 맞아. 새로운 거 없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너무 잘하고 일기를 쓰- 싶어가지고. 아 이것도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인터뷰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갈수록 막 거의 살생부 수준으로. 살생부 수준으로 쓰신다고? 그게 그리고 좀- 막 자기 반성, 그 의문문이 많더라고요. 나는 왜 왜 이랬을까? 걔는 왜 그랬을까? 쟤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왜 이랬을까?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일기를 금고에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기를요,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건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혹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이게 나가게 된다면 나는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금고에 넣었어요. 일기를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너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가서 그 금고에 있는 일기부터 그 정도로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일기를 좀 태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 거부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제가 태웠어요. 진짜요? 네. 저희 그 시골에 가서 가마솥 물 끓일 때 불쏘시개로 제가 진짜 그 안에다가? 태웠어요. 왜요? 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아니 그때까지는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보시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뭐 이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 다 기록. 그러니까 사실 그 일기장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솔직함을 모두 담았구나. 태우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욕도 좀 담겨 있고 합니까? 비속어요. 네. 있지요. 혹시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내내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요? 다 믿을 수 있나. 그러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정말 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죽기 전에 일기를 불태우고 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죽을 거죠. 이 정도면 일기를 안 쓰시는 게 어때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일기를 쓰신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일기 때문에 그냥 좌불안석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야, 진짜 본인이 쓰시던 와, 이건 근데 비어 있는 것도 사실 많아요. 뭐 매일매일 쓰는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이런 다이어리를 뭐 이제 연초나 누가 이제 선물 네네네. 주잖아요. 꽉 채워서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다이어리라고 선물 받았다가 저도 그, 예. 10년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10년 동안 쓰는 거. 네. 그 4장 썼어요. 저. 많이 쓰시는 거. 이게 벌써 글을 쓴 요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야, 우와. 이야, 이거 많이들 쓰신 우와, 우와! 우와. 야, 아니 우와. 진짜 글씨를 너무 잘 쓰시네요. 이야, 이게 일단 너무 정갈해서 읽기가 놀러 갔다 온. 어디 놀러 갔다 온 걸 이것도 다 1,000원. 이건 약간 지금 보영 씨가 그거는 아니 써 있어서. 예. 아니 이럴 거면 이거 왜 갖고 나온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요것만 네. 볼게요 그러면. 네네, 제가 이거 나를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어쨌든 사실 보영 씨로서는 큰 이게 진짜 결심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안 그래도 이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도수 치료를 권하셔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 충격파보단 훨씬 안 아프다. 피부과로 가기 전에 갤러리에 들러서 아니 근데 이걸 예.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선물 이거 샀다. 본인이 야, 이거 선물. 휴. 우리는 메이크업 제품을 사고 톰 포드 향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갤러리아에 왜 그걸 갑자기 분기랑 덮어요? 향을 어렵게 골라 샀다. 선물은 너무 어렵다. 내가 왜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요건 봐도 되죠? 전국 투어 다녀오셨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거미 언니 콘서트 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가나 고민을 왜 했나요? 이렇게나 재미가 있는데요. 게스트도 없이 4시간을 앵콜까지 3시간을 꽉 채우고 같이 놀고 뛰고 커플만 받는 꽃도 받았다. 너무 멋있었다. 비록 많은 커플 사이에 있었지만 정석 오빠한테 문자를 남겼고 언니랑 통화도 했다. 꼭 다음에 만나서 밥 먹어 언니.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그냥 뭐 밍숭밍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예. 쓰다가 이거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저 지난주에 그 필적 해주시는 글씨 그거 해주신 분 나왔잖아요. 연락처 드려요? 아니. 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걸 나가가지고 혹시 인서트라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저 분석해가지고 아니 글씨체가 너무 어떻다고 이쁘셔서 말하면 어떡하지? 너무 아니, 지금- 걱정되는 너무 거예요. 아니 글씨가 근데 예쁘세요. 보영 씨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보영 씨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30만 그리고 이제 그해 여자 신인상 8개.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근데 또 저희 아빠로 나온 차태현 배우님 네. 태연 오빠가 저를 불러가지고 잘 들으라.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830이라는 숫자는 없다. 걔는 진짜 걔는 딱 태연이 형 닮네요. 딱 차태현이에요. 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라. 네, 들뜨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우리도 너무 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들뜨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감사.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이후로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 되게 좀 있어서 다행히. 그죠. 예. 근데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촬영하면서 어떻게 스태프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거의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막내분들은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고 진짜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 저 또 여배우라고 아침에 첫 씬에 보영이 빼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돼. 야 태연이. 절대 앞에서 티도 안 내세요. 예, 맞아요. 진짜. 태영 씨가 참 사람이 괜찮죠.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걸 떠나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고 네네네.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할지언정.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번 늑대 소년이라는 대표작을 또 만들었어요. 700만. 야. 네. 예, 한국 멜로 영화 흥행 역대 1위라는 또 기록을 쓴.
이게 이제 이때 관객 반응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극장 화장실에 숨어서 사람들 얘기를 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니 뭐 별걸 다 하셨네. 아니 박보영 씨가 별걸 다. 아니 그게 제가 네. 시사회를 하잖아요. 시사회를 하게 되면 다 지인 초대니까 다 너무 재밌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맞아요. 아니 사실 거기서 어땠어 그랬는데 네. 야 좀 별로였어. 이럴 수는 그게 없지.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는 제가 없어. 맨날 강수 오빠랑 저랑 자주 하는 게 야 진짜 솔직히, 야 진짜 솔직히 어때를 서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반응 제일 잘 느끼려면 내가 표를 끊어서 그냥 일반 관객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서 맨 뒤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웃음 포인트나 뭐 나올 때 스크린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봐요. 리액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터졌다. 그리고 안 됐을 땐 여기서 왜 웃음이 안 터지지? 여기 터져야 되는 포인트인데 어떡하지? 분위기가 뭐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천천히 걸어야 돼요. 왜냐면 그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들 있죠. 어떻다 저떻다 박보영의 연기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그 화장실이 정말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데 1등이에요. 제가 진짜 그냥 손을 씻고 있었는데 옆에서 손 씻으시면서 막 야 걔 좀 별로지 않아? 아까 거기서 막 제 막 연기를 막 얘기하시는 손을 계속 씻었어요. 모자 푹 둘러쓰고. 손을 계속 씻으면서 그렇게 별로였나? 거기가? 나 잘 못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오늘 화장실 갔는데 관객분들이 내 어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쓰는데 막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두 분이 이제 같이 막 화장도 고치시고 뭐 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기는데 저는 혼자 갔으니까 손만 계속 씻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손을 막 씻으면서 이렇게 얼굴 들면 괜히 아실까 봐. 그렇죠. 세면대 거의 얼굴을 받고 계속 손만 계속 씻는 거예요. 비누칠을 계속 하고 막. 박보영 씨 독특하시네. 재밌으신데요? 재밌으신데. 근데 진짜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한 피드백이었어요. 영화 개봉할 때마다 근데 이게 저기 늑대소년뿐만 아니라 개봉할 때마다 그 극장에 화장실에 가세요? 할 때마다. 진짜요? 할 때마다 가야죠.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들어야죠. 영화관 근처에서 혹시 박보영 씨 작품 얘기하실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누군가가 손을 계속 씻고 예. 있다면 박보영 씨입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 최초의 여성 히어로물이었죠. 네. 이제 도봉순이요. 힘센 여자 도봉순도 이게 참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이 역할 맡으셔서 연기하면서 희열을 좀 느끼셨다고. 왜냐면 그 친구 자체가 되게 저랑 똑같이 체구가 작은 게 처음부터 컨셉이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힘이 센 거잖아요. 맞아요, 싸움을 맞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힘이 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가 나가고 뭐 들어 올리면 CG가 막 지구 밖까지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진짜 그때 촬영할 때는 제가 진짜 봉순이에 그게 돼가지고 밤길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치. 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나 봐요. 제가 그 다 끝나고 광고 촬영을 하러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어디를 가다가 야 도봉순이다. 아 지금 누나 진짜 힘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지금 받겠지만 비밀이라고 힘센 거 사람들한테 지금 비밀이라고 아이들한테도 그 세계관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지만 우리끼리 비밀로 해서 그랬더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켰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이게 정말 저 박보영 씨 형부가 유명한 처제바보라고. 네? 보영 씨 형부가 길가에 서 있는 보영 씨 등신대를 가져온 적이 있다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등신대 이거는 훔친 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 제가 가게 밖에 제가 그때 소주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라서 제 등신대가 있었어요. 근데 형부가 술이 취하시고 우리 처제가 지금 밖에 너무 추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처제 어떡하면 좋나 해가지고 막
데려가야 된다고 따뜻한데 네.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은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가져왔어요?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이랬더니 택시에 옆으로 뉘어가지고 대단하시네. 뉘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제 등신대까지 다 가지고 오니까 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밖에서 지금 추운 날씨에 치마 입고 있어가지고 춥게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데리고 왔다. 이래가지고 언니가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저희 등신대를 그 베란다에 놓은 거예요. 형부가 씻고 나와가지고 추워서 데리고 왔는데 왜 또? 베란다에 싣고 방에다가 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방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이거 우리 형부가 가게에서 얻어왔어요.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본인이 쓴 일기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까요? 간직하고 싶은 페이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그냥 정말 보통의 하루. 그냥 공감이 가요. 정말 그냥 무탈했던. 네. 제가 화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저의 고민도 없고 제가 가끔 오늘 진짜 별거 없었다라고 쓴 그런 날이 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런 날을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살아야겠다. 무탈함이 최고다라는 맞아요. 예전 어르신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기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 예. 나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그냥 세상에. 그렇죠. 예. 그냥 무탈한 그런 하루가. 네. 그죠. 네. 예. 뭔가 사건 사고가 없이 잘 지나갔다. 제가 그전에는 속으로 되게 끙끙 앓는 편이었거든요. 일적인 거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누구한테 토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스로한테 오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다. 이날은 제가 그 발음 때문에 망쳤던 날인데 너무 창피하고 이 추운 날 스태프들이 제가 다시 테이크를 가는 걸 다시 다 계속 기다리시는데 와 나 진짜 여기서 CG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실히 제가 그날 있었던 걸 풀더라고요. 쓰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연기의 진심을 담는 배우 우리 한지민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또 연락을 하시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뭐 사실 좀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네. 친구가 됐어요. 친구예요. 저희 동갑내기 친구. 아 네. 그렇구나. 네.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친구 된 지. 조셉을 통해 좀 들었는데 지민 씨가 또 이제 우리 유키즈를 또 굉장히 좀 즐겨보신다고. 네. 옛날에 막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분들이랑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막 그럴 때부터 네. 진짜 팬이었었어요. 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민 씨가 뭐 홍보 이슈가 없어요. 드라마도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지민 네, 씨를. 아무 홍보 목적이 없을 때 그러니까요. 요즘에 일도 없고 네. 한가해서 나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나고 여행을 좀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일도 할 겸 언니가 살고 있어가지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호주에 다녀왔어요. 네. 홍보대사 네, 아니십니까?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지민 씨가 또 호주 홍보대사예요. 네. 야, 제가 또 부럽다. 호주하고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제가 첫 CF로 호주 가서 찍었어요. 어떤 광고요? 그 맥주 광고. 맥주 광고를 제가 처음으로 찍었어요.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완전 뭐 그냥 무명인데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하셔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인연이 됐던 거지. 네, 맞아요. 오랜만에 언니하고 이제 조카도 좀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많이 쉬고 거긴 공기가 또 좋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호주 어디 있었습니까? 시드니. 아니요 브리즈번에. 브리즈번에 네네네. 있었구나. 아, 혹시 뭐 홍보대사시면 이제 뭐 친구니까 뭐 뭐 할인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추접스럽 진짜. 내 스스로가 너무 작아졌어요 순간. 아니야. 내가 루트는 짜줄게. 루트는? 루트는 아, 맛집이랑. 그쵸. 와인 좋아하잖아. 와인 좋아해요. 그래 예전에 보니까 비싼 레드 와인 좋아한다고. 제가요. 맞아요. 그죠. 맞네. 일단은 저는 어디 뭐 품종이 뭐예요가 아니라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래? 그 가격? 좋아요. 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도 명품 이런 클러치를 새파란 걸. 맞네. 그래 그거. 그 H사에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녀갖고 공항에 가는데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 매장을 보는데 이제 세호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브랜드를 보면. H사에서도 한번 전화를 했대요 세호한테. 진짜. 자제해달라고. 네, 자제해달라고. 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죠. 좀 예능에 대해서 조금 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근데 지민 씨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열려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제작진 쪽에서 요 아니, 얘기. 늘 시키고 싶어요. 그래요? 네, 한다면 어떤 예능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 그럼 세호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혹시나 또 만약에 저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다면 해야죠. 거짓말 하시는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리 내줄 생각 좀 없으면서. 그러니까. 재밌네요. 올인해서 이제 송혜교 씨 그 아역으로 네. 데뷔를 좀 하셨는데. 잘하진 못해서 너무 못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했지만 그냥 운이 좋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제가 이제 너무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연기가.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은 잠 못 자시고 잠 못 주무시고 계속 촬영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계속 늦춰지니까 제가 다 망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었어요. 모두 저를 제 눈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대사 들으면 너무 죄송한데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현장에서만큼은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한없이 낮게 되고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현장에 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산 통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요즘 이제 이산은 이서진이다, 이준호다 이렇게 파가 좀 나눠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준호 씨가 또 새롭게 이제 준호 씨가 올라오면서 네. 한지민 씨에게 좀 이산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이서진 선배님이죠. 예. 그래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냥 역사 속의 정조로. 사실 그 남기고 역사 싶네요. 속의 정조로. 역사 속에 전혀 제가 아는 이서진 선배님과 정조는 매칭이 안 돼서. 정말 그 이서진 씨가 소위 말해서 츤데레의 뭐 약간. 네. 왜요? 친하니까. 헛웃음을 치셨는데. 아니 다른 분들한테는 뭐 툭툭하면 잘해주시긴 하죠. 네네, 맞아요. 저한테는 뭐 그냥 전혀 괴롭히기만 없었어요? 하셨으니까. 선배님 누구랑 잘 지내요? 지민 씨도 뭐 진짜 수많은 또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영화 미스백 진짜. 배우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네. 예. 야,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먹고 가.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아동 학대라는 소재, 또 여배우 원톱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투자나 배급사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개봉 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네네네.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성 원톱 영화라서 어려움보다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투자자들도 막 빠지겠다 이런 말씀 그래요? 많이 하시고 배급사가 안정해져서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죠. 맞아요. 영화는 찍고 좀 상대적으로 좀 맞아요. 뒤에. 네네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고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투자자분들 또한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소화해낼 수 수 있을까. 근데 그 점에 대해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잘 해내야겠다라는 욕심과 마음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역을 위해서 이제 담배도 종류별로 좀 다 펴보시고 침 뱉는 네네네네. 역할도 하고 이제 뭐 여기 이제 역할에 몰입하기 이제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저는 알았어요. 제일 먼저 포커스는 담배로 가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등장 자체가 담배를 태우는 씬이었거든요. 음.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만 만나면 저 한 번만 알려달라. 그리고 구석에 가서 침을 제가 뱉어보겠다.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면 이 영화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해서 뭔 얘기인지 진짜 알겠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물고 있고 계속 이렇게 물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포커스가 다 담배로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래서 끊으셨나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지금 끊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렇게 노력한 끝에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이거 이제 휩쓸었죠 한지민 씨가. 시상식에서 뭐 이제 우리 지민 씨가 울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봉하고 저희 막 1만 명, 막 2만 명 안 되고 매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더 잘 됐을까 막 이런 막 온갖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 혼자 고뇌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해냈어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가 이 상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짧지 않았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는 참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정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벌써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걸 기다려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요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복받쳐서 났던 것 같아요. 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생 드라마로 꼽는 또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노희경 작가님께서 후반부에 터질 영옥의 이야기는 한지민이 아니면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뭐 최고의 찬사죠. 네, 너무. 근데 작가님이랑의 인연은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07년 때부터 뵀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쌍둥이 언니로 나오신 배우분께서 이제 실제 다운증후군 맞아요, 친구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너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었죠. 우리 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언니로 나오셨죠 정은혜 씨. 네네네. 참 그 연기를 진짜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은혜 씨께서 그 사실은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극 중에서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좀 그 지민 씨가 이제 오열하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을 때 그림이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카메라 세팅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하나 볼 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네. 그간에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했었던 건 아니고 그 친구 역시도 진짜 드라마 속 영희 역할처럼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조현병도 실제로 앓았었고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랬던 친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4,000명의 얼굴을 실제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대본상 사실 제가 마지막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처음부터 막 올라오니까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 우는 거부터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거부터 엉엉 우는 거부터 촬영하고 다시 좀 추스리고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저 역시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먼 이제 친척 조카 중에서 다운증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은 어렵고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지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조금 사랑으로 은혜를 감싸주고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프로처럼 잘하게 되더라고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장에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편해지고 가끔 저를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나간다면 이 발달장애 친구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진짜 잘해내고 싶었고 그 영희라는 친구를 만난 게 진짜 이 드라마로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네. 홍보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뭐요? 얘기하세요. 뭐죠? 뭐 어떤 거죠? 그 네 얼굴. 네. 네, 그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때도 있으려나? 은혜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또 그 다큐 영화. 네. 은혜 씨가 2017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좀 담은 얘기인데. 고마워요. 감사. 땡큐. 골치 아파. 그놈 인기가.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얼굴.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조금 더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은혜 씨 같은 이제 발달장애 친구분들이 좀 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니까 꼭 안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캐릭터 은혜씨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방영 끝나고 바빠졌어요. 그놈 인기 때문에 영호가 아니 지문 언니 같이 연기도 하면서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내 생일날 파티도 재미있었어. 사랑하는 영희 생일 축하합니다. 드라마 촬영 잘 하겠습니다. 또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나른하게 미소 씌워줘 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드라마의 마지막 회 자막인 많은 분들한테 여운을 좀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그 메시지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민 씨는 좀 행복하세요? 요즘요? 왜 망설이지? 네. 언제 행복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네. 이거 사실은 뭐 24시간 뭐 계속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뭔가 대단한 행운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좀 무탈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무탈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렇죠. 좀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이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요즘 들어서 좀 주변에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오랜만에 뵙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진짜 저는 친할머니가 키워주셔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어 갖고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까 봐 안 말하고 싶었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너무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다시 못 본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같으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이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